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조 6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91억 원이 늘고 33건의 신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미래산업 관련 예산이 대폭 늘면서 군산이 한국형 뉴딜 사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군산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1조 627억 원. 올해보다 91억 원이 늘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당초 정부안 1조 437억 원보다 190억 원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반영됐습니다. 이로써 6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뉴딜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신규 사업에 대거 반영됐습니다. 신규 사업 33건 가운데 27%인 9건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미래산업 관련 예산입니다. 한국판 뉴딜 등 정부 기조에 맞춘 사업을 적극 발굴하였고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으로 SOC 사업 등 국가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국가 예산 1조 62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전기차 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강소특구 육성 60억 원과 중견, 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 구축 20억 원, 새만금 기업 성장센터 건립 2억 8천만 원 등입니다. 이 예산은 SK 컨소시엄의 2조 1천억 원 투자와 연계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은 군산항 7부도 야적장 조성 23억 원과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실증 연구 기반 구축 143억 원,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17억 5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조선해양 설치 운송 인프라 구축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 20억 원이 어렵게 확보됐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국가 예산 확보로 친환경 에너지와 신산업 등 K뉴딜 선도를 위한 입지를 다지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종합계획 수립 예산은 군산 새만금이 그린뉴딜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아울러 침체된 골목상권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예산들도 반영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신공항 120억 원과 신항만 744억 원, 새만금 남북도로 2,330억 원 등 5,170억 원입니다. 새만금 장기 임대용지는 당초 정부 반영액 68억 원에서 국회에서 100억 원이 증액돼 16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계속 사업으로는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 400억 원과 조선 기자재 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69억 9천만 원,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 20억 원 등이 포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군산시.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과 뉴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 내년도 예산이 2,96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올해 2,795억 원보다 5.9%인 167억 원이 늘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예산은 남북도로 건설비 2,330억 원과 장기 임대용지 조성비 168억 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비 100억 원 등입니다. 에코숲벨트 조성비 38억 원과 동서도로 가로수길 조성비 5억 원 등 생활과 녹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반영됐습니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정부 공모에 신청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쯤 정부에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명신을 중심으로 에디슨 모터스와 대창 모터스 등 부품업체들이 같이 참여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5,172억 원 규모며 오는 2024년 전기차 14만 4천 대 생산과 직접 고용 1,7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내년부터 전기차를 위탁 생산할 전망입니다. 명신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위탁 생산을 위해 내년 초 군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계약 물량은 3,000대 가량입니다. 이후 오는 2023년도까지 7만 8천여 대와
2024년에는 연간 11만 5천여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2023년도까지 4,450억 원을 투자해 1,25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명신은 지난해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GM 퇴직자 45명과 지역인재 18명, R&D 인력 38명 등 101명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추진하는 새만금 지원 특별법과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 국가시범단지 추진이 가능해져 새만금 아리백산단 조성을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새만금 개발이 포함돼 자금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군산에서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으려면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최근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거주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 시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군산의 무너진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소업체는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큰데요. 군산시가 공공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두 곳이 문을 닫으면서 휘청거리는 군산 경제. 작지만 기술력을 가진 기업 육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선뜻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실상 성장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투자 지원에 나섭니다. 군산의 신산업,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아이디어는 많고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한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공공펀드를 조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인데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펀드 조성해서 간다면 그만큼 다른 분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앞으로 군산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업들이 얼마든 커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공공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안에 운용사를 선정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 펀드의 자금을 받기 위해 내년 상반기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정부가 출자한 60%와 군산시 20%, 운용사와 민간이 투자한 20% 등 1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주로 군산의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4년 동안 기업에 투자하고 4년 동안 이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8년 동안 운영합니다. 혁신 성장펀드가 조성되면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창업기업들의 재원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형 펀드는 제도권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기에 조금 열악한, 경쟁이 있어서 좀 열악한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육성해서 그분들이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또 지역 내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선순환 구조 차원에서 하지만 지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많은 기업의 성장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고 손실 부담금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한계를 무릅쓰고 출범하는 펀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자금 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4년 안에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빌려주고 난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상환할 수도 있는데 4년 후에 상환요건으로 회사채로 형태로 운영을 할 거면 과감하게 좀 금액을 높게 책정해야만이 우수한 기업들이 이게 참여를 하는 것이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되는 공공펀드.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발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항에서 어청도를 잇는 항로에 새로운 선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유어청 페리호를 대체할 선박이 건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건조되는 선박은 길이 47m에 폭 9m로 차량 4대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입니다. 승객 정원은 194명입니다. 신규 선박에 취항을 하게 되면 기존 운항 시간은 1시간 40분대로 단축됩니다. 올해 발행된 군산사랑상품권 종이권이 판매 완료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3,820억 원어치의 군산사랑상품권 종이권은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모바일 분량인 1,180억 원도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도 10%의 할인율을 유지할 계획이며 전체 발행액도 올해와 같이 5천억 원입니다. 다만 종이권 발행을 3천억 원으로 줄이고 또 모바일은 2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산 주박장아찌가 지역 특화 품목 육성에 추가 지정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의 주박장아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 사업지역 특화 품목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특화 품목 육성 사업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지역 특화 산업 후보군을 발굴해 지역 경제의 활력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군산시는 녹색 통곡물, 박대, 흰 찰쌀보리에 이어 이번에는 주박장아찌 추가 지정에 나섰습니다. 제6대 군산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에 송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노조는 선거 결과 위원장의 기호 2번인 송철 후보와 사무처장의 김성우 후보가 698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1번 박덕하 이재광 후보는 521표에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는 총 유권자 1,471명 가운데 1,226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군산시가 모범 음식점 4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음식점은 함흥관과 군산일식, 명륜진사갈비 군산본점, 남원 용담골 추어탕 등입니다. 또 이미 지정된 59곳에 대해 현지조사평가와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했습니다. 시는 올해 지정된 모범음식점 63곳에 대해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와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한 4,187가구에게 27억 54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온라인과 주민센터를 통해 5,971가구의 신청을 받았으며 1차로 소득, 재산기구에 적합한 4,187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조사된 세대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2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남신도회 군산연합회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전기매트를 기부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전기매트는 맞춤형 복지계 추천을 통한 취약계층 7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대야면이 7일간 관내 경로당 49개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군산 구엄동 지역협의체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 문화에 참여해준 프로브 카페를 착한 가게 7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미성동을 사랑하는 모임이 관내 소외계층 10가구에 총 4,0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군산 신풍교회가 교인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10kg 백미 70포를 이웃돕기 성품으로 군산시 신풍동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기탁 물품은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